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가유공자 길잡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 고엽제 후유증으로 등록되신 분들이 신체검사를 할 때 적용하는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 시리즈를 만드는 이유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질문을 해올 때마다 하나하나 찾는 번거로움도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본인들의 몸 상태가 악화되어 상위 등급에 해당되는데도 이런 내용을 몰라서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시작을 했습니다. 고엽제와 관련된 월남, 파병, 노병들 또한 질병 내용을 알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쉽고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군대에서 부상을 입고 전역하신 분들은 정확한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 결정표를 알고 신청을 하여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 복무 중 다친 상위처가 보훈처에 등록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고엽제이신 분들은 고엽제로 인한 질병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야만 신체검사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들 몸에 아무리 많은 질병과 상위처가 있어도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치료는 해드리지만 신체검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점 꼭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어느 부위가 공상 처리된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하며 등록이 안 된 부분들은 왜 안 되었는지 정보공개 청구하여서 정확한 서류를 검토하고 그 내용에 확실하다 생각되면 보훈처에 추가상위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위처로 추가 인정을 받아야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신체 부위별 상위 등급의 결정표에 대한 세분화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는 질병이나 상위처가 국가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할까요? 재판정 신체검사를 신청하시게 되면 기존에 있던, 그러니까 상위 등급을 받은 질병이나 상위처 또한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습니다. 그러니 판단을 잘 하셔야 합니다.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하다 큰 것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기존에 있던 상위 등급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배우고 또 배우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그러니 많이 배워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이 영상을 참고해서 완벽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40가지의 장애 분류 중에서 본인에게 맞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도 참고하여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말초신경병에 관련된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말초신경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에 관련된 상위 등급 심사가 있었고 이 영상 또한 허혈성 심장질환에 가시게 되면 10-3편과 10-5편이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영상들 참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은 말초신경병이기 때문에 말초신경병에 대한 상세한 내용으로 이 내용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초신경병,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상위 등급 심사입니다. 대상 구분은 고엽제 후유증입니다. 신체검사는 재판정 신체검사를 한 내용이고 요건 인정 상위처로는 말초신경병과 허혈성 심장질환이 있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을 추가로 한 것입니다. 자, 신청할 때의 상위 등급은 7급 401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초신경병으로 인한 7급을 받고 있었는데 허혈성 심장질환이 추가로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보훈병원 신체검사 신경과목 재활의학과와 내과입니다. 재활의학과는 이 말초신경병을 나타내는 거고 내과는 허혈성 심장질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상위 정도에 대한 소견, 재활의학과, 말초신경병, 족부에 뚜렷한 근약증이 나타남. 그러니까 발에 뚜렷한 근약증이 나타난다는 내용입니다. 내과 허혈성 심장질환,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한 급성 심근경색으로 경피적 관동맥 중재술 확장술을 시행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직권재판정 해당 여부는 비해당이고, 관계법령은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 신체검사 및 제6조 4 상위 등급 후 구분,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상위 등급 후 구분 대 사망의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 4. 종합판단 고엽지 후유증 인정 허혈성 심장질환과 말초신경병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위 등급 구분표에 따라 허혈성 심장질환은 상위 등급 6급 이항 51085에 해당하고 말초신경병은 상위 등급 6급 이항 41145에 해당함. 이상 내용을 종합하면 이는 국가유공자 등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상위처의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상위 등급 6급 1항에 해당함. 상위 등급 6급 1항 906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허혈성 심장질환이 6급 이항이고 말초신경병 또한 6급 이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서 6급 이항과 6급 이항이 있으면 6급 1항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두 개의 상위처를 가지고 각각 6급 이항과 6급 이항을 받았는데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서 6급 1항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말초신경병으로 6급 이항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처음 신청할 때는 7급이었었는데 족부에 뚜렷한 근약증이 나타났다고 해서 다시 재판정 신체검사를 하였고 이로써 말초신경병이 6급 이항 41145인데 그러면 6급 이항 41145는 어떤 것인지 또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6급 이항 41145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뇌와 신경장애 관련된 종류이기 때문에 내려가서 보게 되면 6번에 있습니다. 여기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 또는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아시겠죠?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은 6급 이항 41145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분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6급 이항을 받았지만 6급 1항 41135가 있습니다. 2번 전신성 말초신경병증으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뚜렷한 근위축과 근약증이 있는 사람. 말은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6급 2항이고 6급 1항이 다른지는 신체검사를 하는 의사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정을 하는 그 심사관에 따라서 6급 2항이 될 수도 있고 6급 1항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진단서상에 얼마만큼 정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느냐, 그거를 보고 심사하는 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자료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 다음은 5급도 알아보겠습니다. 3번 전신성 말초 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 위축과 근 약증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6급 1항에서 양쪽 손과 양쪽 발에 있던 질병이 양팔 전체와 양다리 전체로 이게 확산이 되게 되면 5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5급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말초 신경병으로 인한 상위 등급 심사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 길잡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